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또 시작할까요? 우리 오늘 이제 문제는 어제가 우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봤고요. 오늘 볼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야.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이 2022년 개편 전에는 한문도 안 나왔고 우리 채용시험에. 근데 이 부분이 바뀌고 나서는 참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서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일단 첫 번째 누구예요? 살아있는 개인이죠. 살아있는 개인이 여기에 이 개인정보에 들어가요. 죽은 사람이나 개인이 아닌 법인은 안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름이나 주민번호처럼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개인정보.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것과 결합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뭐라 그래요? 가명정보. 여러분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정보 맞아요? 맞습니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야.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거라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개에다가 이 가명정보까지가 개인정보에 포함시킵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여기 일부 전부 삭제가 아니고 여기는 뭐만입니까? 일부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체는 일부 또는 전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조심하세요. 삭제는 뭐라고요? 일부 삭제. 그리고 대체는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앞에 가명처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채용시험에 이거를 뭐로 낸 문제가 있냐면 이 가명처리를 익명처리 이렇게 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처리지 익명처리 아니다. 그리고 삭제는 일부다. 대체는 일부 또는 전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첫 번째 이 둘 중에 뭐가요? 가명이 아니고 익명 처리가 먼저야.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일단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익명 처리로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가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처음에는 익명으로 하고 안 될 때 가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아니고 뭐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줍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얘야. 보시면 명백히 정보의 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법에 따라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 해도 동의해도 수집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수집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데 만약에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 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어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때는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 파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파기해줘야 됩니다. 그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대신에 다만 다른 법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그거 파기하면 아니고 일단 보관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파기하면 안 되죠. 다른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 등에는 고정용
영상정보 처리기를 뭐 하면 안 돼? 설치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허용된다? 아니에요. 아예 설치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데가 가능하냐면, 교도소라든가 정신보건시설 여기는 가능해. 여기는 가능한데, 이런 데는 아예 안 됩니다. 필요한 조치 취한 경우 허용된다? 안 돼요. 아예. 이렇게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요, 첫 번째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다. 그리고 여기는 삭제는 일부 삭제고요. 대체는 전부 일부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익명으로 처리 가능하면 익명으로 해야 되고, 익명 처리가 안 되면 가명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순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아예 고정령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조치해도 안 된다. 대신에 어디는 가능하다?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내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 중간에 2개가 맞고, 나머지 5개는 잘못됐고, 이렇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여러분께서 꼭 좀 숙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은 이제 의무행 확보 수단 파트로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또 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